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임팩트. 네,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네, 오래간만에 네. 다시 또 우리가 녹화를 또 장정을 시작해 봅시다. 우리 2월 달에 따끈한 굉장히 의미 있는 통계가 하나 나왔어요. 한국 대학생들의 사회의식 생활조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고민과 관심사, 대학생 10명 중에 8명은 취업 스트레스 겪는다. 이 2명이 특이하네. 2명은 의대생인가? 예, 취업 진로 문제 62%, 경제적인 문제, 학자금 20%, 건강의 문제도 있고, 이성 문제. 예, 이성 문제가 옛날에는 상당히 높았었을 텐데, 이제는 낮은 것 같죠?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취업 스트레스 받는 정도가 매우 받음과 약간 받음 합쳐서 78%, 받지 않음, 전혀 받지 않음, 금수저, 다이아몬드, 요즘에 뭐라 그러지? 무슨 수저라 그러죠? 하여튼 그런 친구들이 있긴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저희 때만 해도 이게 취업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잘 나가셔서 그렇지. 아니 흔히 말해서 그때만 해도 이렇게 그물식 채용이었거든요. 그물 한번 쫙 뿌려서 확 잡듯이 고기를 잡듯이. 근데 지금은 이제 낚시형, 네, 낚시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인재들만 뽑으니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죠. 사회는 잘 사라지고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 네. 대학 가기도 힘들지, 네. 취업하기도 힘들지, 맞습니다. 장가 가기도 힘들지, 예. 애 낳기도 힘들지. 나아진 게 없네. 다 어려워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자, 대학생들의 고민 상담. 친구보다 혼자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5년 전에 비해서 혼자 해결이 훨씬 높아졌고, 친구 해결은 낮아졌고, 어머니, 인터넷이 조금 높아졌네요. 요즘에 챗 GTP 나와가지고, 네, 그렇죠. 나의 문제를 좀 해결해줘. 그러면 쫙. 네, 형제, 자매, 아버지, 선후배. 아버지가 인터넷보다 못하네요. 아버지가 인터넷보다 못하네. 그러네. 아, 참. 저는 이게 네. 요즘 세대들이 보면 이제 혼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하나만 낳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자라니까 관계를 맺는 것도 어렵고,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하거나 같이 가족들은, 이렇게 형제들은 항상 집에 있었으니까, 네네. 너 얼굴 왜 그래? 얼굴 표정이 왜 그래?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는데, 네. 혼자 있으니까 그렇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네네. 또 막 전화해서 하자니 또 힘들고, 그렇죠. 그런 게 있네요. 네,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게. 그리고 인터넷으로 해결하기는 조금 더 수월해졌고, 그렇죠. 네, 네.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6명 중 1명은 개인 빚이 있으며 평균 빚 708만 원에 달한다. 와, 이건 이게 결국은 학자금이죠. 학자금이죠. 예. 네. 학자금. 저는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러세요? 학자금 아직까지, 그럼요. 석사, 박사 아. 다 장학재단님이 또 주셔가지고 우리 재단님한테 지금 꼬박꼬박 월세를 아, 그러시구나. 아직까지 내고 있어요. 담임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없다 80%, 있다 17%, 한 달 평균 생활비 75월 83만 원. 83만 원 한 달이면 30일이면 하루에 평균 3만 원 정도 쓴다는 거네, 그죠? 그렇죠. 이게 밥값, 밥값. 하루 세 끼 밥값이랑 그렇지.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그리고 뭐 만나면 차 한잔 하는 거면 벌써 3만 원 금방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근데 치면. 또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핸드폰비 이런 네. 거는 한 달에 한 5만 원에서 10만 네, 원 네. 기본적으로 나가고, 뭐 이거는 포함 안 되는 건가? 생활비에? 생활비에 포함되겠죠. 다 되겠죠. 그거 빼면은 그리고 한 달에 또 뭐 집세 뭐 이런 것까지 치면 1인이 데이트를 못 하는 거야. 네, 어렵죠. 참. 영화비도 엄청 비싸졌잖아요. 올랐습니다. 대학생 대다수 한국 사회가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라고 인식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다. 와, 80, 90. 이게 지금 대학생 개신교 학생이 더 1%긴 하지만, 야, 그렇죠. 우리 사회는 현재보다 더 높은 계층으로 상승하는 게 매우 어려운 사회이다. 똑같네요. 우리나라는
원칙을 어기더라도 아는 사람이면 봐준다. 이것도 80%. 나는 요즘 실력만으로 인정받기 힘든 사회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렇죠. 앞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나아질 희망이 있다. 이건 높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희망이 있다가 50% 밖에 안 되네. 그래요. 돈이 최고가 된 사회. 우리나라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외국에 가끔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한국 사회가 유독 심하게 이런 게 다 그런 줄 알았더니 외국은 그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아요. 최근에 이제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아시아에 있는 이제 주요 도시들 중에 서울, 도쿄, 베이징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그 세 개 도시 가운데서도 물질이 중요하다라고 대답한 비중이 큰 도시가 서울이었어요. 오히려 중국이나 베이징이나 도쿄는 좀 낮은데 그런 거 보면 확실히 돈에 대한 가치가 아시아에서도 그러네요. 네. 참 그래 이거 참 하여튼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네. 자, 양성평등을 바라보는 시각, 남녀 학생 간 인식이 크다. 자, 남녀 평등, 여성 차별에 대한 인식 심각하다가 전체적으로 많은데 와 이게 남자 여자 차이가 이렇게 커요. 네. 남학생들은 심각한 편이 21%, 심각하지 않은 편이 62%예요. 와, 3배가. 그 남성들은 큰 문제를 의식을 못 느끼는데 반해서 여자들은 심각한 편이 75%예요. 여자들이 살아가기에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평등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더 재밌어요. 남성 차별. 남성 차별은 남학생들이 심각하다가 60%. 이건 아마 군대인 것 같아. 남자만 왜 군대 가냐? 이거 남성 차별이거든요. 그렇죠. 여학생들은 이거는 또 별로 느끼지 않고 심각하지 않게 느끼는 게 50%고. 이게 결국에는 그 젠더 갈등이라는 거죠. 젠더 갈등이 이렇게 심하네. 젊은 세대일수록 더 심하네. 더 심해요. 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 중심에는 군대가 있죠. 네, 군대가 있고 입시는 남녀 차별은 입시는 별로 없죠. 입시에서 남녀 차별은 없는데 이선 학교에서의 어떤 뭐 내신이나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학생들은 남녀 공학으로 가려고 하고 네. 남학생들은 남고를 선호하고 여자들한테 밀리니까. 맞아요. 네, 참 그러네. 이게 완벽한 평등은 없겠지만 이 정도 통계면은 이게 좀 심각한 건데. 그죠? 네. 네. 정치적 성향을 보면 남성은 보수적, 여학생은 진보적이다. 지금 정당의 젊은 세대들 이렇게 떠올리면은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에는 네. 박모시기가 떠오르고, 네, 네. 또 이렇게 저쪽은 또 그런 것 같아요. 보수적 보면 개신교 개신교가 더 보수적이에요. 생각보다 상당히 차이가 나요. 중도가 이제 요게 요로 간 거네. 요건 요로 간 거고 그러네요. 진보는 여기 보면 비슷한데 이게 기독교가 훨씬 2배 차이가 나는군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중도나 진보가 훨씬 더 높았을 텐데. 훨씬까지는 아니지 하여튼 높았겠죠. 네, 근데 지금은 확실히 딱 거의 반반이고 일반 대학생들은 반반이고 개신교는 보수적인 성향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남녀의 정치적 성향을 보면 남학생은 보수가 더 높고 진보가 거의 2배, 네, 2배가 넘네. 그리고 여학생은 또 이것도 2배가 넘게 또 진보적이에요. 여학생들이 정치적으로. 그래서 개 딸들이 나왔어요. 지난번 개 아들은 없어. 지난번 대선 때도 보면 딱 표가 그렇게 갈렸잖아요. 그렇지. 20대 여성 표는 민주당, 그러게. 그리고 뭐 20대 남성 표는 국민의힘, 뭐 이런 식으로. 쪽으로. 그러게. 이게 확실히 최근 들어오면서 더 이게 뚜렷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군대 문제가 큰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또 정당에서도 그런 거를 정치적으로 너무 많이 이용을 했고요.
예, 10명 중 4명 현재 정서적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 대학생들이 그렇다는 거네요. 불안증, 수면장애, 우울증이 있는 비율이 여학생, 부모와 비동거, 동거는 조금 낮고, 그렇지, 부모님이 있으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혼자 살면은 조금 그런 게 있겠죠? 개신교, 비개신교, 이거는 개신교인이 더 높네요. 네. 이거 왜 그러죠? 이게 아마 저런 불안이나 수면 장애, 우울증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교회 안에서의 문화가 그렇잖아요. 그런 걸 잘 그런 게 있으면 이게 믿음이 없다는 생각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통계에서는 잡히지만.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개신교 안에 있는 젊은 청년들의 케어가 좀 필요한 네. 것 같아요. 대학생 절반 가까이 무기력 상태다. 와, 나는 현재 내 삶에 만족한다. 개신교하고 일반 대학생들 보면, 야, 만족한다가 개신교가 더 높아야 되는데 더 낮아요.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더 높고. 이거 통계 누구한테 물어봤을까? 이거 통계를 살짝 의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외의 결과인 거예요. 그죠? 그렇죠. 바뀌어야 되는 건데, 1%라도 일반 학생들이 더 높아야 되고, 개신교가 더 높아야 되는데, 삶에 대한 게 만족한다가 더 높아야 되는데, 더 낮아요, 지금. 종교의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다. 이거는 또 엄청 차이가 나네. 거의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난다도,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도 다. 모든 지표에서 개신교 학생의 수치가 높네요. 그러게. 거꾸로 얘기하면 안정적인 친구들은 교회 안 나가네. 마음이 좀 이렇게 편한, 기본적으로 하는 친구는 굳이 종교의 힘을 빌을 필요가 없고,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는 아이들이 다 우울하고 만족하지 않고 에너지 생기지 않고 뭐 이런. 자, 대학생의 성인식 보겠습니다. 더 개방적이고 과감해지고 있다. 볼까요? 대학생과 개신교를 한번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거죠. 감정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므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혼전 성관계. 혼전 성관 개신교 학생 비율이 는 좀 낮죠. 네. 이게 연도 차이인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이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54%. 이 수치가 54%. 생각보다 낮네.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것도 결혼 전에는 순결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가 5%인데 개신교는 15%라는 거죠. 네. 그래요. 어쨌든 보면은 시간이 지금 점점 갈수록 개방성은 훨씬 커진 거예요. 순결을 꼭 지켜야 한다는 비율이 일반인들은 5%고 개신교인들은 15%다. 성관계 경험을 얘기하면 대학생 전체 41%, 39%. 별 차이 없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강조해도 현실은 별 차이 없는 거야. 2017년, 2020년 똑같네. 거의 그죠? 개신교하고 5년 했는데 조금 아주 늘어나진 않았어요. 다행히 50%가 조금 안 되는 비율이네요. 그렇죠? 내 개인적인 의견을 뭐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물어도 돼? 아니 저 연애 자체가 어려운 시기니까 저게 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나한테 묻지 마세요. 개인적인. 근데 내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순교를 꼭 이게 율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뭐 그게 뭐 꼭 죄냐 아니냐 그걸 죄라고 참 딱 정죄하기는 쉬운 게 아니지만 혼전의 순교를 지키는 것이 결혼 이후에 훨씬 더 행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이거는 분명한 거죠. 그렇죠. 네. 솔직히 결혼 전에 관계를 이제 맺었다고 했을 때
했을 때 저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도 했었을 것 같다. 뭐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혼 후에도 저 사람이 나 말고 저는 성의식이 좀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잠자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심이 들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상당히 신뢰가 100% 신뢰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결혼 전에 원했는데 안 돼.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결혼은 하고 나서 합시다. 그랬다면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신뢰할 수 있겠죠. 무한 신뢰지. 저 사람은. 근데 반대로 얘기 꺼낸 나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얘기를 내가 원했다고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은 그럼 쟤는 언제든지 저거 그럴 수 있겠는데 서로 꺼내지 말아야지. 네, 꺼내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꺼내지 말아서 얘기를 이렇게 안 해야 돼요. 말은 안 하고 만약에 우발적인 사고로 우발적인 사고 말을 합의는 이거는 참 안 돼. 맞아요. 꺼내면 우발적으로 해갖고 아무튼 시간이 많이 갔어요 지금. 네. 하여튼간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자 개신교 대학생 10% 나는 성소수자. 이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10%가 와 옛날에 제가 한 10여 년 전 기억인데 그때 영국에서 성소수자라고 밝힌 사람이 8%라 그래서 되게 충격적이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10%가 성소수자다? 개신교 학생이 10%고요. 대학생 전체 11%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여학생이 2배 많고 동성애 친구나 지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이 아니죠. 있다가 28%예요. 맞네. 그럼 10%에서 18%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통계 안 잡히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대충 평균은 15%에서 맥시멈 한 20%는 실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10%는 아예 커밍아웃 한 거고. 그렇죠. 와, 놀랍지 않아요? 나는 한 5% 미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높을 거라고 생각 안 했었는데. 아니 개신교 학생도 이게 11%면 이거 한 5%나 3% 나와야 되는데 개신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청년들에 대해서 성 이런 거를 비판하잖아요. 네. 동성애자들을 굉장히 비판하니까 이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변화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오히려 교회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를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사람들은 30% 이상 된단 말이에요. 참 이게 문제가 있어요. 개신교 대학생 10명 중 4명 동성애 인정, 이거 봐요. 40% 동성애 인정해줘야 된다.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이, 근데 인정해줘야 함이 늘어났다가 다시 살짝 줄었어요. 요거는 아까 그 남성의 보수화하고 좀 맥이 좀 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큰 차이 없어요. 근데 확 줄었어요. 그죠? 2012년에서 10년 사이 통계물을 보면 절반으로 줄은 거야. 동성애에 대한 견해, 개신교 학생들을 인정해줘야 한다. 인정하기 어렵다가 반반이고 비개신교는 훨씬 더 인정해줘야 된다가 63%.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비개신교 청년들이 이렇게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인정하지 않으니 60%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거지. 가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들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 주자. 그거는 또 아니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딜레마의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고수하면 지금 이제 이미지가 동성애를 너무 강력하게 반대하는 지금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등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그게 하나의 걸림돌처럼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인데 충격적이죠?
생각했던 것보다 청년들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많이 좀 다르다. 예. 결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한다. 빚에도 시달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네. 그리고 사회 기독교에 대한 것보다는 이런 성적인 것도 굉장히 또 개방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교회가 그들을 선교하기에 참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 세대에 대한 선교의 방향이나 방법들에 대해서는 조금 기존과는 좀 다르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또 고민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데이터 마무리. 임팩트하고 네네. 끝나는 거예요. 자, 데이터 데이터 임팩트 안녕히 계세요.